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 소통하겠습니다. 새벽에님께서 4일 전에 관심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게 관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내내 행복 가득하십시오 하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에님. 말씀대로 강하게 올랐네요. 제가 보유한 종목도 좀 올랐어요. 한컴 위드 놓친 건 아쉽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시황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고 댓글 다셨습니다. 새벽이님하고 가득히님 때문에 시황을 다는 거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도 저 시황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답니다. 제가 시황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갖다가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잡니다.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눈 감고 있어도 그냥 보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시황을 안 까먹으려고 장중에 흔들면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주로 합니다. 주식은 크게 시황하고 관련이 없지요. 트렌드하고 관련이 좀 많지, 세력하고 관련이 많지, 시황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내리도 오르는 놈은 오르죠. 주가가 오를 때가 되면은 오르는 놈이 더 많이 오르겠지만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오릅니다.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오르는 폭이 좀 다를 뿐이지만은, 오르는 건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님께서 요즘 댓글을 자주 쓰시던데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하고 댓글 쓰셨습니다. 김영수 학교 다닐 때 제 은사님 과목 담당하셨던 모 과목을 담당하셨던 분이 이 김영수님입니다. 좀 흔한 이름이죠. 근데 영수란 이름을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만 봐가지고는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새벽에님, 늘 느끼는 건데 정말 잘 맞추세요. 예상대로 잘 움직이네요. 인버스로 수익 조금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께 큰 부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거의 끝나갈 무렵 같이 보일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새벽이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시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거나 인버스도 조심해야 됩니다. 김영수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까지 될 게 있겠습니까? 박사님 강의가 명강의지 내 강의가 명강의가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1월 31일 날 화요일 날 어떻게 도움이 되시려나 싶어 가지고 댓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새벽이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많은 가르침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소통해서 크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말을 감사하게 해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감사하네요. 노루노루님 많이 오르네 하고 댓글 다셨네요. 이분 필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봤는지 보고 잊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르는 거는 외국인이 사면 오르죠.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좀 오를 겁니다. 자, 이틀 내리고 조정받고 이 조정이 5일선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 지금 요 두 개 봉만 가지고 볼 때는 조정 조금 받고 밑으로 더 빠질 듯이 보이는데 어제 반등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오늘 이 5일선을 갖다가 돌파 시도를 하고 요 어dim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위클리 만기다 보니까 조금 예상과 다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5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하락이다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상승이다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내가 원래 봤던 거는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요 고점을 뚫지 않고 요 쌍고점을 치거나 조금 넘게 올라간다 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이 고점을 뚫거나 뚫지 못하거나, 아니면 뚫더라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른바 지그재그 파동이죠.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내려간다, 이거 뚫고 내려간다는 소리는 아닌데, 뭐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이 형태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 보입니다. 뚫고 내려가면 외국인 좋아하겠죠. 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외국인 오늘도 샀지요. 오늘도 5,500억 샀습니다. 어제 1,900억 샀네요. 약 2,000억 사고 오늘 5,000억 샀으니까 7,000억 넘게 샀네요. 그제 4,700억 산 거 만가 했습니다. 이틀 동안. 오늘 완전히 넘어섰지요. 자, 그래서 다시 사고 있는데 이거를 윗방향으로 봐야 될까 어쩔까 참 애매하네요.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지요. 연기금이 뭐 사다 팔다 하는데 이틀 연달아 좀 팔았습니다. 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니까 그래도 올라가네요. 외국인이 파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지요. 외국인이 조금 사니까 뚝 떨어졌는데 파니까 더 많이 뚝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 떨어진 거 봉을 합치면 요만한 봉이 나옵니다. 이만한 봉의 거의 4분의 3만큼 올라왔습니다. 4분의 3만큼. 그리고 종가는 뭐 한 0.618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애매한데 밑으로 내려갈 거는 같은데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려가려나 뭐 어쩌려나 조금 하여튼 어쨌거나 애매합니다. 이 차트만 볼 때. 그리고 지금 사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 사가지고는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래 보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동시효과 때 700억 사가지고 계속 샀습니다. 개인은 팔더만은 계속 팔았지요. 연기금은 처음에 사다가 나중엔 팔았거든요. 연기금 파니까 외국인이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뭐 끝에 조금 내렸지요.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 갭 상승해 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는데 이렇게 흔드는 거는 원래 옵션 만기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주로 흔듭니다. 이번 달은 뭐 옵션 만기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다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참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다시 이만큼 조정받았으면 거의 4분의 3 조정 딱 걸렸지요. 4분의 3 조정 딱 걸렸다가 여기는 0.382, 0.618도 뚫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 올랐지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았는데 4분의 3 조정 약간 더 내렸거든요. 0.618도 아니고 아주 얕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더 내려야 될 건데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리는데
요만큼 내렸다가 반등이 들어왔다가 뭐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내릴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타이밍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뭐 말씀드린 대로 과일권에 접어들었지요. 그래서 조금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야간장을 보니까 뭐 지금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네요. 325.95까지 올랐다가 뭐 324.90까지 떨어졌다가 한 1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시간이 몇 시고 7시 57분이네요. 7시 57분. 해외 증시를 보니까 이민이 나스닥 쪽이 많이 올라가는데 뭐 나스닥이 뭐 어떤 종목이 뭐 많이 올라가나 보지요. 이민이 S&P 500도 뭐 조금 올라가고 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가 좀 올랐을라나?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식 차트. 삼성전자 여기 있구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 반등이 이 고점을 뚫을 것이냐, 뭐 뚫지 못할 것이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은 좀 적게 올랐네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어떨까? SK 하이닉스는 전 고점을 뚫고 올랐네요. SK 하이닉스가 좀 세네요. 그럼 좀 더 올라가려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시총 7위로 떨어졌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LG솔루션 뭐 이게 좀 재밌죠. LG화학하고 LG솔루션을 분사를 시켰더니 둘 다 올랐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네요. 삼성전자도 아마 반도체하고 가전하고 쪼개면은 이런 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은 말 된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요지경 세상이죠. 요지경이 뭔지 알죠? 우리 어릴 때 구루마 리어카를 갖다 구루마라 그러죠. 구루마 끌고 가면서 거다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뭐같이 생겼냐면은 그 현미경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이래 보면은 뭐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뭐 찰칵 누르면은 탁탁탁 넘어갑니다. 그림이 슬라이드 같이. 그걸 요지경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보는데 옛날에 뭐 얼마 주고 보고 이랬습니다. 좀 비쌌습니다. 옛날에 그 김일성 과자라고 딱딱하고 동그랗고 좀 볼록하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김일성 혹같이 생겼다. 김일성 과자 그랬는데 옛날에 그 5원 주면은 그 한 8개인가 4개인가 그래 줬습니다. 어릴 때는 하도 먹을 게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사 먹고 그랬는데 네,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공중전화 5원 할 때니까 뭐 아주 옛날 옛적 얘기죠. 뭐 대체적으로 요 위에 레벨들이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고 등락순위를 보게 되면은 등락순위 뭐 PSMC 마흔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 쳤네요. PSMC 마흔에서냐 코스닥 반도체네요. 코스닥 반도체 그러면 제주 반도체하고 피델릭스인가 뭐 그것도 피넬릭스인가 뭐 있지요. 내가 맨날 여기 있는 피델릭스 내가 건드리는 거 이건 1%도 안 올랐네요. 어쨌거나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수익을 조금 냈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내가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수익이 좀 나겠지요. 자 그리고 KH 필룩스 이건 또 뭐지?
코스피 전기전자인데 상한가 쳤네요. 뭐 이 회사는 뭔데 이렇게 싸고 상한가를 치나. 자본금 870억에 매출액 1200억, 시총이 1000억, PBR이 0.89,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퍼가 마이너스 390 얼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쨌거나 상한가 쳤네요. 그리고 종목들이 쭉 있는데 뭐 내가 잘 모르는 종목들이 쭉 있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승은 진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진짜 상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아는 종목들이 이 위쪽 부분에 상한가 근처에 있으면은 진짜 상승이고, 이렇게 거의 듣도 모도 못한 개 잡주들이 이렇게 이 상승 상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진정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한다 뭐 이러는데, 뭐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죠. 뭐 내 생각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 뭐 내하고 같은 경험을 낸 사람이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 투자 정보를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돈을 얼마나 넣고 있는가 보는 게 어디 있었는데,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어디 붙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네. 어디 있나? 우리 보면은 예수금, 뭐 위탁금인가 뭐 그런 뭐 내용을 해가지고 있지요, 시장 분석에. 그거를 보면은 뭐 우리 예탁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는데,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어디에 붙었는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여기 있네. 고객 예탁금이 1월 31일자로 49조네요. 49조. 많이 떨어졌을 때는 뭐 44조, 43조 떨어진 적도 있네요. 이거 우리 그때 한 60조 일 안 됐습니까? 60조, 70조 된 것 같은데. 여기 있네. 60 몇 조, 68조도 있고 70조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기 있네. 71조. 뭐 60 몇 조, 70 몇 조 일하다가 지금 40 몇 조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돈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탁감이 부족하면은, 예탁감이 별로 없으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이 이게 지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뭐 60 몇 조, 70 몇 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늘었네요. 그리고 미수도 보니까 좀 늘었네요. 미수가 늘면은 어찌 된다? 미수를 잡아먹으려고 주가를 내린다. 미수가 늘었는데 개인들 먹으라고 였다 더 올려주는 경우는 잘 없겠지요. 나는 내가 만약에 메이저 세력이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이저 세력이면은 개인들이 미수를 이렇게 늘리면은 였다 먹으라고 던져주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거 반대매매 받아 먹자,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1월 31일 날 올라갔으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조만간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내 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뭐 내 가진 종목들하고 뭐 관심 종목들은 어제 또 뭐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등락 순위 뭐 많이 올라간 것들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이 올라간 거 보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락을 보니까 하락도 뭐 10%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지요. 그러면은 뭐 크게 내린다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새비계님 그 인버스 같은 거 이 강하게 올라갈 때 잘못하면은 뭐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저기다 뭐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변곡점쯤에 와 있다 정도. 여기가 딱 변곡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즈음에 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를 만큼 올라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여기서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조정이 좀 들어오거나 좀 더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오거나 어쨌거나 조정이 가능한 시기에 즈음했다 고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르더라도 조만간에 내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외국인들이 높은 가격에서 더 사고 싶습니까? 그리고 방금 봤다시피 그 수급 가이드를 보니까 고객 예탁금이 좀 늘었지요. 고객 예탁금이 좀 늘었다는 얘기는 글쎄 아직은 요놈들이 돈이 좀 더 있구나. 좀 더 틀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완전히 이제 아작이 나야 이 시장이 꼴도 보기 싫어져야 그때 사 진짜로 올라갑니다. 그래 본다면 아직은 그 시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 안 온 것 같아.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 조정을 좀 주면은 나가 떨어질란가. 나는 요번에는 안 나가 떨어지려고요. 안 나가 떨어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고 있고 단타 오늘도 0.3% 벌었습니다. 어제도 0.3% 벌었습니다. 내가 돈을 아주 조금 들고 하다가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 늘은 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때 기준으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최근 기준으로 항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휴림 노법만 내가 룰을 몰라서 당연과는 마찬가지 당했는데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괘씸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1월 초에 당했잖아요. 수익을 평달처럼 0.3%씩 해가지고 6% 이상 냈는데 그때 당한 게 너무 커가지고 한 10%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토탈 해가지고 손실이 났는지 손실이 안 났는지 아직 계산을 잘 못하겠더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언뜻 보니까 어쩌면은 계좌 두 개를 합치면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어제 내가 70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어요. 요즘 하도 깜빡하니까 오늘 또 0.3% 벌었으니까 이제 71연승을 한 거죠. 계좌 하나는. 반대 계좌는 그때 내가 한 0.01%인가 0.02%인가 아주 적은 돈 조금 무리해가지고 단타 쳤으면은 플러스로 만들 수 있었는데 내가 무리하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내가 적은 돈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큰 돈을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큰 돈을 진짜로 큰 돈을 운영할 때 그때 헛짓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릇을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1월 초에 이래 보니까 1월 초에 많이 올랐네요. 1월 초에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벌은 게 거의 한 70% 80%를 요때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입 노법권 때문에
한 방 먹으면서 그때부터 리듬이 꼬인 것도 있고, 내가 그 괘씸하게 내를 소송한 놈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 내가 그 답변서를 갖다가 써낸다고, 변호사 하는 꼴이 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답변서를 써낸다고 거기에 조금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또 다른 부분 때문에 밝히기는 조금 거시기한데, 밝혀도 별 상관없는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그 6.25 전에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위쪽에 옹진 땅이 우리 땅이었거든요. 옹진반도 있는 땅 있죠. 옹진 거기가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땅인데 북한이 침투해가지고 공격을 내가지고 거기서 공방전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6.25가 지나면서 38선이 꺼질 때 그 땅을 잃어버렸죠. 대신에 강원도 쪽 땅을 조금 더 위로 밀고 올라갔는데, 우리 그쪽 경기도 땅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황해도 땅인가 모르겠다. 옹진 쪽에 있는 땅. 거기 전투에 참여했는데 특수한 신분으로 참여를 해놓으니까 국방부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사람이 7명이나 죽었는데, 합동 장례식도 치렀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영웅인 백성엽 사령관이 와가지고 직접 와서 격려 말씀도 하고 하셨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국방부에서 무슨 중령인가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가 안 맞는다, 안 맞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70년 넘은 기록이 맞겠습니까? 참나 기도 안 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그 중년 같으면 나이가 한 40대 중후반쯤 되겠지요. 40대 중후반쯤 되는 젊은 놈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어쨌거나 많은 양의 정황 증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보냈고, 안 되면 직접적인 증거는 같이 전투했던 분이 거의 100살에 가깝고 치매에 걸렸는데 증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자기 부모가 뭐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매매에 집중도 못했고, 이 법원에 내는 서류 제출하는데 신경 많이 씁니다. 사실은 글을 하나 써놓고 한 10번, 20번 정도 읽으면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제출하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 취소도 안 되고. 법정 서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모르는데 전문가하고 하려니까 내 쪽에 전문가는 싸구려 전문가를 붙여놓으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생색만 더럽게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야, 차라리 내가 회사 다닐 때 기업에서 보고서 쓰듯이,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듯이 성의 있게 레포트 잘 쓰면은 거기 변호사가 쓰는 것만큼은 되겠다, 더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자 간략하게 쓰는 것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은 읽으면은, 판사가 읽으면은 유리하고, 안 읽으면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몇십 글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쓰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에 내가 재판을 했는데, 변호사는 판사한테 아무 말도 못 하던데, 판사하고 변호사의 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나 보더라고요. 나는 변호사도 어리고 판사도 어린데, 나는 할 말을 했지요. 할 말을 하니까 다음에 글로 써내라 그러더라고요. 읽어보겠다는 나는 의지로 들었거든요.
그 법원 중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은 말인데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특히 민사 쪽은 더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패소하는 걸로 판사가 판단하고 판결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 쪽의 변호사가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안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해가지고 알려주겠다고. 근데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오는 게 좋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재판 하루 전날 그 법원 사이트 들어가지고 뭐 잘 하지도 모르는데 될 때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몇 시간을 갖다가 파고들었죠. 몇 시간을 파고드니까 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이 어려운 주식도 하고 파생도 하는데 옵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는데 그까짓 건 못 하겠습니까? 마음 먹고 하면 하죠. 몇 시간 만에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밤 12시 넘어까지 새벽 1, 2시까지 했지요. 보니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쪽 변호사가 저만큼이나 많이 공격을 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변호사가 내 쪽 변호사 오지 말았는데 갔지요. 갔다가 변호사가 하는 거 보고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하는 거 보고 그날 바로 해임시켰습니다. 법원가 해임계를 갖다 좀 양식을 달랬더니 그런 양식이 없답니다. 변호사를 해임시키는 그런 의뢰인이 없나 봐요. 내가 피고라 그러던데. 그래서 이 나쁜 원고 놈을 갖다가 원고가 또 변호사 그가 또 공무원 부부입니다. 집이 세 채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가 차서 야, 한 80년생이면 이제 나이 갓 40 넘었지요. 작년 기준 같으면 43시가 이제 갓 40 넘은 젊은 놈이 집이 세 채나 있다. 또 집 하나는 한 10억 가는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여기는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이 되면은 들어올 거냐, 아니 먼저 이사 올 거냐 했더니 이사 올 필요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왜? 집이 있다고. 아파트 새로 지은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장에 보면은 자기 신상을 다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집이 딴 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갖다가 그럼 새로 지으면은 새로 지은 곳에 들어올 거냐 했더니 안 들어온대요. 그건 뭡니까? 투기잖아요, 투기. 투자도 아니고 투기죠.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싸게 사놔놓고, 그래가지고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할 때 샀는데 한 5억까지 올랐거든요. 서너 달 사이에. 재개발 지정된 게 한 6년 됐습니다. 한 16, 7년 됐는데 다른 데는 훨씬 늦게 재개발 지정되고도 다 재개발 끝나고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 여기는 뭐 오래된 동네고 해가지고 뭐 재개발이 미적미적거리가 좀 늦어지는데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그렇게 이제 빼낸 거죠. 근데 공문이라는 것들이 집이 3개나 있고 하길래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검찰에다가 경찰에다가 한번 고소를 해볼까? 비리가 없는가? 뭐 이래 생각을 하다가 경찰에다가 몇 번 이 사건 때문에 뭐 고소를 해봤더니 경찰은 하는 게 영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찰 못 믿겠다. 검수완박 뭐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글쎄요. 나는 경찰보다는 그래도 공부 좀 더 많이 한 검찰이 더 나은 것 같아. 경찰들은 너무 이상해. 진짜 이상해. 내 몇 번 당해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말이 많이 샜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요 초기에 벌었던 돈 덕분에
이번 달도 거의 6%를 넘겼습니다. 그 내가 휴림 노릇해서 당인 걸 빼면은 넘겼고, 한동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안 요 부근부터 해가지고 한 며칠 전까지는 거의 수익이 0.3% 내 목표가 안 났습니다. 근데 한 3, 4일 전부터 요 떨어질 때 있지요. 요 떨어지는 한 3, 4일 동안 요때부터 이제 0.3% 정도 나고 있습니다. 요때는 많이 났지요. 거의 뭐 일주일치도 벌고 뭐 보름치도 벌고 이랬지요. 그런 덕분에 그 뒤에 거의 뭐 0.0 몇 프로, 0.01%, 0.02% 이런 식으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림 로봇을 빼면 한 달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또 71 연승을 했습니다. 이 연승에서 제로는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9연승이 남았는데 100연승까지 아마 다음 달 3월 달이면은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달성을 하게 되면은 계좌 하나, 그 계좌에 대해서 100연승을 달성하면서 걸린 시간, 날짜하고 수익률 정도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10월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릴 거 아닙니까? 내리고 이러면은 뭐 오를 때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10월 14일인가 부터 아마 수익이 나는 걸로 아마 쳤을 겁니다. 그게 여기쯤 되는데 오를 때는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많지만 내릴 때는 손실이 났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계속 벌었잖아요. 또 여기는 오르면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오를 때 또 못 벌었잖아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내릴 때 또 벌잖아요. 또 올랐지만은 뭐 많이 벌지는 못했고.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 두 달 정도, 그 다음 달 말쯤 되면은 100연승이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화 시켜서 뭐 금액은 뭐 금액이 적으니까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고 대신에 수익률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뭐 일단 팔고 수익 난 걸 가지고 수익률로 따지는데 평가손까지 합쳐가지고 평가손도 따로 해가지고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소통하면서 지금 시장 시황이 애매한 상황인데 애매하다는 게 뭐냐? 이 근처 어디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요 꼭대기를 살짝 뚫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거 자체가 반등이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도 조금 더 올랐다가 월요일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거의 쌍봉을 치고 떨어지면은 옛날 이론에 의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뭐 옵션 가격이 뭐 많이 난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오를 때는 옵션 가격이 250배 넘게 난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박사님하고 밥 먹었다 그랬죠. 박사님이 내 운동할 때 문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카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 들어와 있고 그 내용이 뭐였나 하니까 박사님이 소장하고 있던 책 옛날에 한 몇백 건을 갖다가 도서관에 기증했는데 지금 한 40몇 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구독자님들께 나눠줄까 하다가 나눠줄까 어쩔까를 갖다가 저하고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논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념으로 하나 받으려고 제일 소중한 거 다 소중하다 하길래 그러지 말고 그 중에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하나만 달라 이랬더니 세 권을 주더라고요. 세 권을 골라 주길래 내가 읽어보고 뭐 제자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산 책들도 뭐 안 본 책들이 많습니다.
주식에 관한 책도 있고 주식이 아닌 책들도 있는데 뭐 가장 최근에 산 게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모르겠네요. 뭐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은 내가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두 권을 샀거든요. 두 권을 사가지고 내 한 권 보고 한 권 누굴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그 누구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내 구독자가 한 권 선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달라 이러면 들 수는 있는데 또 택배비가 들잖아요. 내가 착불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뭐 하는 생각도 하고 나도 옛날에 책 많이 버렸거든요. 때리치운다고 버렸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요. 요때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요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내가 진짜 3년은 진짜 주식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10년 동안 안 하고 살 수 있냐 하고 내가 자문자답을 하니까 그거는 못 하겠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해라. 이제 마음 급하게 위험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벌어라. 하루 0.3% 목표를 벌면 한 달에 6%는 벌지 않냐. 물론 6%보다 많이 법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벌지 않냐. 근데 지난달 1월달처럼 내가 아닌 실수 아닌 실수. 나는 돈을 메웠는데 반대매매 나가는 바람에 반대매매 나가고 그 다음 날인가 급등해가지고 그 상한값 시다해가고 완전 급등해서 대박 나는 수익을 갖다가 놓쳤지요. 그 마이너스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지만은 마침 계좌가 깨진 계좌의 삶도 깨졌기 때문에 뭐 한 19연승인가 하다가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에 한 30연승쯤 하다가 한번 깨지고 그 깨진 다음에 또 한 10몇 연승 하고 있던데 어쨌거나 이쪽에 71연승 한 거 이거를 100연승 하게 되면은 100연승 해가지고 그 100연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시면은 내가 작은 이벤트를 할 거고 뭐 별 의미가 없으면 넘어가고 한 200연승이나 할 때 그때 의미가 생긴다고 느끼시면은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500연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500연승을 하려면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뭐 빨라도 뭐 최소 2년 걸리겠죠. 2년 넘게 걸리겠죠. 빨라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살아 있을지 나는 무조건 살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긴 세월 안 죽고 죽었다가 일어서고 죽었다가 일어서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는 이제 죽지 않을 겁니다. 불사조가 돼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헐헐 날아올 겁니다. 아까 새벽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날아오를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올랐습니다. 올랐고 200일선도 뚫었거든요. 200일선을 뚫고 다시 200일선 누르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저때 240일선을 한번 보여드렸지요. 240일선은 아직 못 미쳤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볼까요? 241선 원래는 241선을 보는 게 맞는데 박사님이 남들보다 반보 먼저 가는 게 한 발도 아니고 반보 먼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200일선을 꺼서 나도 200일선을 갖다가 꺼가지고 따라 해 봤는데 뭐 200일선도 나름대로 잘 맞고 240일선도 잘 맞습니다. 자, 240일선을 하면은 240을 뚫고 올랐다가 하루 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늘도 241선을 뚫는 시도를 하다가 밀렸지요. 그러니까 241선 위에서 시작했다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241선은 못 뚫은 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41선을 맞아 뚫느냐 뚫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는 버닝 밴드 상단에 거의 가까이 왔지요. 가까이 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오늘 좀 오늘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달았지요. 꼬리를 달면서 5주선에 닿았다가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상승이 진짜 상승은 맞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산 금액이 아직 좀 적다. 그래서 조금 더 사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한 번 더 뭐 옆으로 버비석거리면 박스권 행보를 좀 하면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뭐 떨어지는 거는 개인들이 파는 거지요. 개인들이 팔면은 외국인들이 받아 먹지요. 개인들이 판다고 주가가 끝없이 떨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개인들 투매가 나올 때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지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코스피가 3,300에서 2,0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21선을 갖다가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떨어지다가 마침내 뚫었잖아요. 뚫었다가 재차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재차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 가는 게 맞다.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 20주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깰 가능성도 거의 없다. 뭐 추세가 뭐 이거만 있습니까? 또 이래 끌 수도 있죠. 이런 추세도 끌 수 있겠죠. 이런 추세도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 이런 추세를 어떻게 할 가능성도 좀 적다. 요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이런 추세도 있겠죠. 요런 추세를 깰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 그래서 이런 추세가 또 보면은 20주선하고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 뭐 전문가든 전문가 아니든 뭐 밑으로 엄청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안 떨어진다 말은 안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항상 말하는 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제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이 아시아 극동 쪽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지 남중국해에서 벌어질지 그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은 외교를 잘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게 만들고 6.25 때 우리나라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일본이 크나큰 혜택을 받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군인도 아닌 군인을 파병해가지고 자위대를 파병해가지고 도움을 준 것도 있는데 뭐 미분 오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역사는 똑바로 알고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일본이 득본 거는 좀 적지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지 말자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 전쟁했습니까? 전쟁 안 했지요. 이시 왕조가 그냥 드세요 하고 죽고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수무강을 편하게 누렸지요. 그게 이시조선 왕족들입니다. 그 마지막 임금이 고종남의 순종이죠. 고종과 순종이 그런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왕이 지킨 게 아니고, 왕이 지킨 적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 같은 민초들이 지켰습니다. 머슴 같은 평민, 머슴,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지켜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리더들이 있었지요. 그 리더들도 영화를 누리던 리더가 아니고 핍박받던 리더들이 다 한 것들이죠. 자, 댓글 소통하다가 엄한 역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내 역사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지요. 뭐 자기 생각은 누구나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100%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또 살아보니까 적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배울 때, 내가 선생들한테 배울 때 나이보다 지금 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서 그 선생들을 보면은 애들이죠, 애들. 애들이 애들을 가르쳤구나.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서 참 훌륭한 선생님도 많았구나, 옛날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중학교 때 참 많았구나. 뭐 고등학교 때 없지는 않았다, 조금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억을 하니까. 내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얘기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내 친구 중에 뭐 전문직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했더니 그걸 어떻게 기억하노 이러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니 우리가 지구과학을 배웠고 지구의 그 역사가 얼마라고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노 이러길래 뭐 할 말이 없는데, 우주의 역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과학으로 137억 년이라고 밝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멀리 관찰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700억 광년, 900억 광년 이까지 지금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나이가 아니고 우주 나이보다 우주의 팽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지구는 우주의 중앙이 아니고 변방이거든요. 변방이라 치고 우주의 끝까지 지금 우리가 900억 광년을 갖다가 볼 수 있다.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가는 게 광년이잖아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죠. 1억 광년은 빛이 1억 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우주의 탄생이 과학적으로 137억 년 또는 138억 년이라는데 뭐 700억 광년, 900억 광년이 놓을 수가 있냐? 놓을 수 없지요. 그럼 그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전문가들은 그렇다는데 뭘 근거로 했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은 그런 의문 안 듭니까? 내 혼자만 드는 건가?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까지 어떻게 하고 앉았냐? 그럼 내가 뭐 좀 달리 생각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